자, 봅니다. 205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gx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gx의 좌극한, gx의 우극한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0으로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건데 fx는 0에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fx가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fx의 극한 대신에 무엇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함수값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이, 똑똑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fx의 극한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gx에 대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두 번째 것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식을 써볼까요? x가 0의 좌측 접근하면 0의 왼쪽이면 이거 선택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0의 좌측 접근하면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으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f0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0의 우측 접근하면 얘 선택하면 되죠. 여기 집어넣으면 뭐죠? f0-8인가요? 그죠? 정리하시면 얘가 12-2f0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6이란 얘기니까 f0이 3이란 얘기구나.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거든요. 그럼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206번 보시면 지금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닫힌 구간 0, 5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얘기하니까 그럼 0, 5 사이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이면 봐야 되냐.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면 보려면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연속의 후보 지점을 찾는 거예요. 불연속의 후보 지점이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실하게 불연속인 것들은 우리 굳이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확실하게 연속이냐? 연속함수의 성질이 다른 것들은 확실하게 연속인 거죠. 연속함수의 성질이 뭐였죠? 함수가 연속일 때 상수배, 합차, 곱, 목수 전부 다 연속이다. 이거 하고 합성함수는 합성되는 위치에서까지 다 연속이면 연속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함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는 3에서의 연속성을 다 조사해야 돼요. 얘든 맞아요? 근데 얘는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함수끼리 연속해봐요. 연속함수거든요. 얘는 x는 3 말고는 조사할 게 없어요. 근데 얘는 4에서 불연속이죠. 맞아요? 그러면 4에서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맞아요. x는 4에서도 fx가 x는 4에서 불연속이니까 4에서의 연속성 역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에서의 연속성도 조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f의 fx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4를 보세요. 1이 아니구나. 0에서 연속성 봐야 될 것 같은데 f4가 지금 0이죠. 근데 0은 볼 필요 없는데 0에서 5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4만 봐도 돼요. 근데 얘 보세요. 얘를 보시면 얘도 여기서 4만 보면 되네요. 예,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0이라서 그런 건데 함수값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지점을 또 조사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얘 불연속인 점 이 4를 봤잖아요. 그럼 4를 넣었을 때 이건 f4는 0이죠. 근데 이 0이 지금 이 구간 내에 없어서 조사를 안 하는 건데 구간 내에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알겠죠? 뭐 어쨌거나 불연속의 후보 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얘는 x는 3에서만 보면 되고 얘는 x는 3에서 하고 4에서를 봐야 되고 얘는 x는 3에서 하고 4에서를 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맞습니까?
자, x는 3에서의 연속성을 보기 위해서 얘부터 봐볼게요. 자, 3에 접근하게 되면 뭐 f3이 얼마죠? 1이죠. 그럼 1이네요. 3에 좌극하는, 그죠? 3의 우극하는요? 3의 우극하는 1이죠.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하죠?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시키면 뭐예요? 2죠. 아까 1이었죠, 우극하는. 좌극한 2죠. 불연속입니다. 그럼 굳이 제가 안 써도 되겠죠? 네, 빨리빨리 합시다. 자, 다음 얘 볼게요. 3일 때 먼저 조사해 봅니다. 3에 좌극하는 F3의 제곱인데 F3이 지금 얼마예요? 2예요. 그럼 4입니다. 4 기억하고 계시고, 3에 우극하는 3 집어넣으면 2에 접근하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해요. 맞아요?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하게 되면 4로 가죠? 그럼 4, 4 같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3에서는 통과입니다. 이거 3에서 이미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4에서 연속성을 조사해보죠. 4에서 연속성은 GX만 조사하면 되니까. 4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F의 좌극한이 지금 0의 우측 접근이죠? 0의 우측 접근이면 얼마예요? 3입니다. 그죠? 4에서 좌극한 일단 3이에요. 4에서 우극한은 뭐예요? 1의 우측 접근이죠? 1의 우측 접근이면 어우 똑같이 3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도 얘가 연속이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거 3하고 4 봐야 되거든요. 네, 3에서 보시면 3의 왼쪽 접근하면 F3이 지금 2니까 제곱하면 4예요. 오른쪽 접근하게 되면 F3이 얼마지? 2의 왼쪽 접근이에요. 그럼 2의 왼쪽 접근이면 4. 여기서 이미 걸리죠? 예, 안 되네요. 아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맞지 않나? 아까 4라고 안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의 왼쪽 접근이면 3 2의 4. 4 맞잖아요. 그러면 3의 오른쪽 접근이면 F3인데 F3이 지금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하죠?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접근을 시키면 얘가 4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연속입니다. 3에서. 연속 아니에요. 예. 4일 때 확인해보죠. 4일 때 확인해보시면 4의 왼쪽 접근 얼마죠? 0의 우측 접근이죠. 0의 우측 접근이면 2입니다. 4의 오른쪽 접근은 1의 우측 접근이죠. 1의 우측 접근이면 3이에요. 이게 불연속이에요. 아시겠죠? 4에서 불연속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답은 2번만 되겠네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으시죠? 굳이 식으로 안 써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꼭 말씀하세요. 자, 다음 20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번은요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는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3부터 x 2까지라는 범위가 나오죠. x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아예 안 나오진 않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불행히도 그죠? 이거는 a와 마이너스 1의 대소관계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위가 딱히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마산부터 이까지 여기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일 정도는 좀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일은 제가 어쨌거나 경계값으로 갖고 있잖아요. 여기 때문에. 그죠? A 위치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A의 위치에 따라 바뀐다는 거고, A가 이제 마일보다 왼쪽에 있으면 가령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맞냐, 많이? 아니다. 마3 마이 마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마일
오늘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 3이 빠지니까 이거 빼야 되죠. 여기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등 없잖아요. 그럼 마3 빠지니까 마2 마1 두 개인 거죠. 이 두 개인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됩니까? 얘는 고정돼 있고 이게 지금 A라는 값인데 A가 이쪽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언제까지 반복되죠? 언제까지 반복되냐고.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의 바로 직전까지? 마이너스 2의 바로 직전까지입니까? 그러겠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빠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죠.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 밑에 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혹시 더 편하거든요. 문제 풀기가. 좀 귀찮지만 이 구간을 좀 따져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까지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F는 두 개입니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한 개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언제까지 한 개입니까? 언제까지 한 개예요? 0이 되기 직전까지 한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0 되기 직전까지 FA는 한 개입니다. 0은 안 되나?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개입니까? 아, 그러네요. 마이너스 2 포함이니까 이렇게 붙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A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두 개죠. 언제까지요? 1이 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세 번째, A가 0부터 1 되기 직전까지는 FA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A가 1이 되면요, 막 1, 0, 1, 3개 되는 거죠. 3개 되는 거고, 그 이상은 계속 3개입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A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여가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A에 관한 함수니까 이쪽이 A축이고요. 이쪽을 Y축이라고 보면, Y축이 너무 왼쪽으로 차렸다. 이쪽을 Y축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2가 경계고, 마이너스 1도 경계고, 마이너스 1은 아니군요. 그냥 1이 경계죠. 1하고 0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얘가 뭘로? 이렇게 두 개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는 한 개니까 이렇게 오는 거네요. 맞아요? 0이 될 땐 다시 두 개가 되죠? 언제까지? 1 되기 직전까지. 그리고 1부터는 3개입니다. 얘가 지금 뭐냐면 Y는 FA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렇게. 그래프 확인되셨죠? 이제 보기 판정해보죠. FA는 X는 A는 0에서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네요. 그죠? 맞는 말이고요. Y는 FA 그래프가 A는 M에 대칭이 된다. 기본적으로 선대칭이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를 보시면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지 않은 위치를 찾아야 돼요. 맞아요? 여기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죠? 여기도 같죠? 여기는 안 같네요. 맞아요? 그럼 몇 개다? 한 개다라고 보셔야겠죠. 두 개가 아니고. 알겠죠? 맞죠? 만약에 저기 K 플러스가 아니고 K 마이너스라고 적혀있으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지 않은 부분이 지금 두 개 생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았다고 하면 되죠. 이거 틀렸다고 해야죠. 정신 나갔네요. 제가 보기를 1로 고쳐놓고 1이면 맞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억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극한값의 성질 중에서, 아니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거 사실 좀 굉장히 독특한 아이인데요. 일명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이다 라고 하는데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네.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이거 수열과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 수열이 지금 뒤로 밀려가지고 여기 있는 게 좀 적절한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여튼 아무튼 과거 기출문제를 따오다 보니까 아마 는 것 같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없는 수준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뭐냐면 그냥 계속 합성하는 거죠. 근데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번 합성하면 뭐 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 무한번 합성을 해보죠. 선생님 진짜 무한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어떤 값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 a라는 값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a 함수값은 여기가 a 함수값이죠. 근데 이걸 다시 합성하려면 이거 x축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걸 x축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y는 x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오겠죠? 그럼 여기로 오겠죠? 아 이게 힘든데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좀 더 멀리 시작할게요. 너무 가까이 시작했어요. 다시 여기에 a가 있다고 할게요. 알았죠? 예.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함수값이 되죠. 그러면 y는 x로 옮기면 여기로 되겠죠. 여기가 fa가 되겠죠. 맞아요? 이것도 해보면 여기가 뭐가 돼요? f2a가 되겠죠. 경향을 보시면 점점 어디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0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0과 2 사이 어떤 값을 가지고 합성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라는 놈은 계속 합성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2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뭔가를 합성한다고 합시다. 알았죠? 한 이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b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함수값은 여기죠. fp가. 근데 이거를 x축으로 옮기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f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다시 합성을 시키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가 f2b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경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아 그러니까 0과 4 사이에 2와 4 사이에는 어떤 값을 가지고 무한번 합성하게 되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일명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결론 0일 때는 그냥 0인 거죠. 그러니까 0 포함해서 x가 0부터 2가 되기 직전까지 이 gx의 값이라는 놈은 그냥 0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 gx 사실 뭐 g이겠지만 이놈은 2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gx는 4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0에서) 2 사이에서는 0입니다. 그 다음에 2일 땐 2입니다. 그 다음에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4입니다. 4예요. 알겠죠? 이게 지금 누구의 그래프냐? gx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기 판정해 볼까요? g1은 1인가요? 멍멍이죠. g1은 0입니다. g3은 4인가요? 이게 맞는 말이죠. x는 2에서 불연속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가지고 계속 합성을 해보시면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보다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됐지요? 넘어가겠습니다. 209번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제곱이 자연수일 때는 저는 1차식이고요 x제곱이 자연수가 아닐 때는 뭐 이렇다 라고 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오직 x는 k에서만 연속이다 이게 중요해요. 오직 x는 k에서만 연속이다라는 말은 k 자체는 자연수죠. 그러니까 k를 대입하면 뭐냐면 얘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K가 자연수면 K제곱도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이 K제곱이 자연수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A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럼 연속이니까 극한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극한이란 말은 K가 자연수라는 말입니까? 자연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수 K 아주 가까운 수니까 자연수가 아니고 얘 제곱해도 여전히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극한값은 여기 대입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 루트 3 같은 거 제곱하면 K 되지 않습니까? 루트 3이 임마 K 어떤 자연수 아주 가까운 수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K 아주 가까운 수예요. 얘네들 제곱하면 절대 자연수가 안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가령 2의 오른쪽에 접근하는 숫자를 제곱하면 4가 됩니까? 아니죠. 4의 오른쪽에 접근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3의 왼쪽에 접근하는 숫자를 제곱하면 9가 됩니까? 아니에요. 9의 왼쪽 접근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에 접근하는 숫자는 제곱해도 자연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여기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극한값은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인데요. 얘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예. 약간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되시죠? 제 말 듣고 나니까. 예. 그러면 이거 일종의 근해분리 문제인데요. 갑자기 근해분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K의 제곱 더하기 4K 요놈이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어젯밤에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왜냐면 이 오직 한 개잖아요. 중근 조건이거든요. 사실 K의 범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귀찮군요. 예. 그냥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죠. 그럼 오직 한 개라는 거니까 얘가 뭘 가져야 돼요? 중근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게 얼마야 되냐? 4 해야 되겠냐? 그럼 A가 얼마 해야겠냐? 마이너스 5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되니까 이때 중근인 k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선생님 k는 자연수가 아닌데요. 자연수가 아니네요. 근데 저기서 제곱이 자연수야 된다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곱이 자연수야 된다 했으니까 k는 그냥 정수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곱이 자연수니까 음의 정수를 제곱해서 자연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k가 음수 나오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f-7 되는 거죠. 맞아요. f-7은 마이너스 7 제곱해보면 뭐가 돼요? 49. 즉 자연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4 더하기 a인데 14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9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10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연속이란 얘기죠. 연속이구나. 그러니까 A라는 놈은 뭐냐면 연속이 되는, 사실 가우스-엑스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정수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연속이 되는 애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들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기서는 A라고 쓰고 있지만 A가 우리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N으로 처리할게요. 알겠죠? X가 이런 범위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가우스 X는 N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X가 이런 범위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뭐 또 상관없고요. 가우스 X는 N-1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갑자기 왜 쓰냐라고 하면 가우스 X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즉 여기다 N을 집어넣게 되면 이건 실제 무슨 뜻이냐면 정수 N에 대해서 우극한이면서 함수값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우스 X 대신에 N-1을 집어넣게 되면 정수 N에 대한 좌극한인 거죠.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 둘이 같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 식은 단순히 뭘 푸는 거냐면 이걸 푸는 거예요. N을 집어넣으면 N 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마이너스 16N, 요게 지금 이거 대입한 거죠. 네. 이게
좀 귀찮습니다. n-1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n-1. 좀 많이 귀찮죠? 이 둘이 갖다를 풀면 되는 거예요. 연속이니까. 아시겠죠? 계산 과정은 생각하겠습니다. 빠른 점심을 위해서. 아시겠죠? 계산하시면 제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은 0 나오거든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n은 뭐 나오죠? 3하고 마이너스 2 나온가요? 마이너스 3하고 2 나온가요? 네, 플러스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썼네요. 네. n이 마이너스 3하고 2 나와요.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 근거와 계산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구해봤으니까 얘가 정수인지 알지. 정수 아닌 것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네. 네. 극대 극소가 나오는 근처 지점이라고요? 네. 왜죠? 네? 너도 궁금하다고? 너가 말하는 극대 극소는 어떤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16x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극대 극소 할 때 얘기합시다. 빨리 밥 먹게. 알겠지? 하여튼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훌륭한 아이야. 네. 넘어가고요. 자, 211번. 이거 무슨 조건이냐? x는 1의 대칭이죠? 맞아요? 이거 제가 2반에서 정리했었나 저번 시간에? 2반 아닌가? 안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y축 대칭이죠? 그죠? 이거 두 개 결합하면 뭐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주기함수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선대칭 두 개를 제시해서 주기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경험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 이게 두 개 합치면 주기함수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왜 그런지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그냥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인데요. 근데 얘도 약간 양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뭘 그릴 거냐면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정의역 내에서요. 마이너스 1부터 1 내에서 치역이 2까지예요. 그래서 2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일간격으로 쪼개서 지금 표시해 두죠. 아이씨, 제 마음처럼 잘 안 되는군요. 네. 일단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원래는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2차 함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1부터 1까지 그려보면 얘가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맞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미분가능성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V자 모양을 그릴게요. 알겠죠? 2차 함수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어차피 문제 푸는데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는 어찌 한다 그랬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이렇게 그려버릴게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는 1, 2잖아요. 제가 일부러 지금 한 칸씩 그린 거예요. x는 1이에요. 그럼 x는 1의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쪽에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아이씨, 마음에 안 드네. 아, 짜증난다. 이걸 해야 되냐. 이쪽에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또 뭐에 대칭해야 되죠? y축 대칭해야 되니까 이쪽에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또 x는 1에 대칭해야 되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또 뭐예요? y축 대칭해야 되니까 또 이쪽에도 있어야 되죠. 그만해도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주기함수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전부 다 포물선의 모양을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이차함수 이상하게 뾰족뾰족하게 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포물선이라고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도 좀 적어볼게요.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실 0부터 6까지만 보면 되니까 여기가 3이죠. 여기가 5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여기가 6이거든요. 이 사이에서만 보면 되죠. 0부터 6까지. 요 사이에서만 보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죠? 지금 주기성이 왜 발생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좀 많이 그린 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fx 전체의 가우스를 씌우는 거죠. fx 전체의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시죠? 정수를 기준으로 끊어지겠죠. 그래서 뭐도 필요해 보이냐면 얘도 필요해 보입니다. y는 1.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 2 이러니까 제가 다 그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떨어져 버리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0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1로 떨어져 버려요. 확대를 좀 더 해야겠네. 그죠? 여긴 그냥 2죠. 제 말 이해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결국 뭐냐면 y값이 정수가 된 위치에서 불연속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되겠죠? 이거 하나만 봐도 되겠죠? 그러면 불연속점 표시해보면 지금 여기 그럼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맞습니까? 맞아요? 예. 또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이렇게 다 불연속이죠? 끝입니다. 맞아요? 총 몇 개입니까? 15개? 여기는 불연속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제가 그려보면 여기는 C당초부터 어디로 떨어져요? 여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우스 씌우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지점 불연속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5개만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3세트 있으니까 15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저희 뾰족뾰족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2차함수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좋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12번 제대로 밥 먹을 수 있겠냐 니네? 자, 212번 두 함수의 고배 연속성을 묻고 있는데 맞아요? 두 함수의 고배 연속을 묻고 있다고. 맞냐? 근데 일단 이런 함수가 나왔잖아. 그리고 gx는 연속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fx 이거 아까 내가 했던 얘기죠. 뭐라고 했어요? 두 함수의 곱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얘는 불연속, 얘는 연속 함수고 얘는 불연속일 수도 있는 함수죠. 그럼 연속 함수랑 불연속 함수 합쳐지면 제가 뭐라고 했죠? 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얘의 함수값이 0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와씨, 바로 파악이 되죠. 그럼 불연속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불연속의 호흡을 1 또는 12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거 1을 자극한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우극한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거 1에 우극한해보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연속이에요. 자, 12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오죠? 1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12는 확인할 길이 없나? 12는 확인할 길이 없나? 12의 우극한 얼마죠? 1 나와요? 좌극한은요? 좌극한은 루트 12 넣어도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2는 가우스 바꿔 빼도 되잖아요. 그럼 루트 12의 가우스가 얼마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게 3이죠.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도 연속이고 12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경계값은 다 연속이에요. 우리 지금 불연속점 찾아야 되는데 그럼 불연속점 다른 데 있겠죠. 그럼 불연속점은 이제 누가 만드는 데 있겠냐면 이 가우스가 만드는 데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2는 그냥 바꿔 빼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럼 가우스 루트 x가 만드는 불연속점을 찾으면 되죠.
근데 가우스 x는 언제 불연속인가요? 정수에서. 그러면 루트 x가 정수일 때 불연속인 거죠. 그럼 루트 x가 정수라는 것은 어디가 지금 의심이 되냐면 이래서 이미 연속인 거 확인했죠. 그러면 x는 4일 때 하고 x는 9일 때가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정계수 a하고 b 두 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불연속 점이어야 돼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 안 해봐도 문제가 세팅이 되려면요. 문제가 성립하려면 이건 무조건 불연속이어야 돼요. 확인 안 해봐도. 확인은 물론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확인은 물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의심이 되는데 자 x가 1과 4 사이다 라고 하면 마음이 급하군요. f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x가 4와 9 사이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 빼고 생각하라고. 얘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다라고 하면 fx 얼마죠?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4와 9를 넣으면 얘가 0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연속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안 외웠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여기서 곱의 연속성이 함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외우라고. 알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 된다는 거냐면 x-4, x-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a 더하기 b가 알고 싶다. 이거 뭐 전개해서 a, b 구하셔도 되는데 여기다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죠. 그럼 여기다 1 넣은 다음에 1 빼면 되겠네요. 여기다 1 넣으면 마3 곱하기 8, 24니까 답은 23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13번. 아이씨,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출 문제들이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이씨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냥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알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본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이씨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안 푸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시면 좀 끝까지 해서 답이 나온지 안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왠지 안 될 것 같다 이거 포기하시면 잘 안 늘어요. 알겠죠? 자, 얘를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A가 위치가 어딘지 보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데요. 그죠? 예. 근데 얘는 A의 위치와 관계없이 그래프가 일정한데 얘는 A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E가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가 아닌 양수한말도 그래서 준 것 같아요. 2이면 같아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양수니까 A가 0과 2 사이일 때하고 A가 2보다 클 때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첫 번째, A가 0과 2 사이일 때입니다. 자, A가 0과 2 사이입니다. 알겠죠? 잘 봐. 그냥 단순하게 문제에 필요한 것만 그릴게.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하면 일단 A의 왼쪽은 뭘 그리면 되면 X-A의 완전제곱이니까 X축에 접하는 곡선 그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길 제가 X는 A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접하는 곡선은 A의 좌측만 그리는 거예요. A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접! 하고 끝이에요. 접하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접하고 끝이에요. 알겠죠?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리면 되는 거죠. 얘는 뭐냐면 2하고 A의 교점을 갔는데 그럼 여기 교점을 갖고 A가 지금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2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그려보면 이렇게 A와 2를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그잖아요. 근데 이 왼쪽은 그릴 필요 없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런 이상한 모양이 돼요. 알겠죠? 두 개의 이차함수를 이제 겹쳐서 왼쪽 오른쪽 선택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 0은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맞냐? 맞아요? 야 근데 이게 뭐냐?
1 플러스 2분의 A라는 건 뭐예요? 2와 A의 평균입니다.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아, 2와 A의 평균이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중점을 찍으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2분의 A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0과 1 플러스 2분의 1 사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에서 FC는 0, 즉 뭐예요? 근이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X과의 교점 여기 지금 A에서 존재하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두 번째 그림 그려볼게요. A가 2보다 크다 라고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A가 2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얘가 A에 접해야 되죠, 제가. 근데 A의 왼쪽만 그리죠. 네, 그러니까 그림 왼쪽 그림은 하죠. 여기 내려가 볼게요. 아이씨, 풍선 저렇게 안 그려지네. 접하는데 A 왼쪽만 그리고 끝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2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쟤가 2와 A의 교차니까 원래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인데 오른쪽만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데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중점 찍어보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1 플러스 2분의 A가 된다고요. 그죠? 0은 뭐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0부터 1 플러스 A 사이에서 방정식이 큰, 즉 함수의 그래프에 x축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가 조건에 부적합하고 이 조건이 가 조건에 적합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세점 2,F이라고 했는데 2,F는 어차피 여기 0이에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FA라고 했는데 A,FA도 0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A,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2-A예요. 그죠? 높이만 구하시면 되죠. 높이는 뭐냐면 요 꼭지점에 y좌표 부호 반대로 한 겁니다. 근데 요 꼭지점은 그냥 이 곡선인데 이 곡선은 누구예요? 쟤죠.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을 x에 대입한 걸 부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나오냐면 이거 그냥 y좌표 따로 계산해 볼게요. 알겠죠? 네. 여기다가 x에 1 플러스 2분의 1 넣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1 곱하기 맞아요? 1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나오나요? 아닌가? 1 마이너스 2분의 a인가? 1 플러스 2분의 a 1 마이너스 2분의 a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부호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부호 바꾸기 전에 이미 얘들이 부호만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로 통분해서 4분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여기가 제가 지금 2면 a라고 썼으니까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를 지금 부호 바꿔서 넣어야 한다 했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4분의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요 값이 8분의 1이다 라고 문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맞냐? 이걸 만족한, 세제곱이 정말 나왔네요. 이거 만족하는 a는 1밖에 없죠. 맞습니까? a를 구하는 거는 F3a인데 F3a면 뭐 F3인 거죠. F3이면 어디다 넣는 거예요? a가 1이니까 1보다 크다 저기다 넣는 거죠. 1 곱하기 3-1 2 나오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 뭐 그냥 그려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풀이를 좀 끝까지 진행해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그냥 고생들하고 문제 못 맞추면 짜증나는데, 선생님? 그 과정 중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실력이 이렇게, 그런 경험 없이 느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합니다. 자, 214번. 다음 함수 gx에 대해서 어쩌고 그렇습니다. 연속이래요. 여기 연속이래. 맞아요? 연속이란 말만 보고 그럼 0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x가 0으로 접근할 때 2x분의 gx 마이너스 2 요놈이 마이너스 2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쟤가 수렴하니까 g0은 얼마여야 되냐? 분모가 0으로 가잖아 지금. 2여야 되죠? 개소리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3이 아니고 2여야 되기 때문에. 맞죠? 니은은요? 참이에요. 이건 뭐예요? 최대 최소의 정리. 그냥 연속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습니다. 알겠죠?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니은은 참입니다. 잘 안 나와서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이거 외우고 계십시오. 알겠죠? 연속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습니다. 디귿 G-A가 양수이고 G2가 음수이면 이게 일단 디귿은요 되게 그럴싸하게 써놨는데 왜 이걸 얼핏 잘못해가지고 방정식 gx는 0으로 읽길 기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를 gx는 0으로 읽어버리면 얘 양수고 얘 음수면 이거 뭐예요? 사이값 정의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사이값 정의인 것 같은데 이거 똥만 쳐버린다. 왜냐면 또 위에서 최대 정의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가 fx가 아니고 gx에만 일단 이게 참이거든요. 그럼 fx라고 해서 틀리냐라고 아직 확실할 수는 없는데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죠?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거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판정하려면 발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발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발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발레를 생각하려면 이걸 만족하는 gx를 하나 생각을 해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극한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 극한을 만족하는 gx 학생들 생각하라고 하면 다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엄청 단순하잖아요. 맞아요? 그잖아.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gx는 사실 뭐 다항함수니까 뭐든지 될 수 있지만 그냥 1차 함수 정도 하나 생각해보면 일단 이 마이너스 1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눴을 때 얘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가정해도 됩니다. 왜? 우리 지금 발레 차는 거니까. 이 보기에서. 그러면 g-2 넣어보시면 양수죠. g2 넣어보시면 음수죠. 근데 실제 이게 된다고 하면 gx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x가 0이 아닐 때도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fx 자체가 뭐예요?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죠. 이 상수함수는 절대 x과의 교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뿐만이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에서 실근이 없는 발레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발레는 생각하기 좀 쉬운 발레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서 이 발레가 좀 적절하게 설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이런 거 애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왜냐면 극한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함수를 지어풀 때 저런 거 정말 잘 지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발레다 라고 본 것 같은데 여튼 저였으면 이미 여기에서 이게 gx가 아니고 fx인 걸 보고 이건 이미 85% 이상 틀렸다 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에 저는 저걸 만나면 일단 틀렸다고 판정해 놓고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확인해 봅니다. 네. 원래 학교 시험은 확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있는 문제 세트로 통으로 틀려요. 알겠죠?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져간다.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아요. 다음 215번 보겠습니다. 와,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교재로 확인하시고 제가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볼 거거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겠죠? 네. 자, 일단 이 그림 자체는 다들 어렵지 않게 그렸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고동사 하하 과정에서 하던 거니까요. 이거 크다, 커, 이래야겠다. 고동사 하하 과정에서 하던 거니까 이 그림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렸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해요, 제가. 다들 가네요. 우리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볼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4죠? 아니 2죠?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이 그림 다 그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 원점인 반지름을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니까 반지름이 변하는 원을 계속 키워가지고 이 도형과의 교점의 개수의 불연속점을 찾는 거죠. 그럼 언제 바뀌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이런 원들을 하나 그려보잖아요? 아이씨,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원들을 하나 그려보면 안 그려지네. 좀 커져야 그려지는군요. 이 조그만 원을 그려보면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죠? 언제 처음으로 만나냐면 진짜 발그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아무튼 이렇게 접할 때 만납니다. 알겠죠? 접할 때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원의 크기를 더 키워보다 보면 이 마이너스 1을 지나갈 때 원이 마이너스 1을 지나갈 때 교점의 개수가 3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원과 2원 사이를 보시면 여기서는 2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키우면 4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키워서 마이너스 1 지나가면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일단 접할 때 1개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지날 때 1개, 2개가 나왔어요. 알겠죠? 여기서 원을 더 키워봅니다. 원을 더 키워보면 이쪽에서 접할 때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제 마음 같지 않군요. 적당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던지자. 어때요? 이때도 바뀌죠? 지금 2원하고 2원 사이를 비교해 보시면 계속 몇 개였어요? 2개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뭐가 돼요? 4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올 것 같냐면 이 원을 더 키워가지고 사실 이거보다 살짝 커지는 건데 요 4를 지나갈 때 나올 것 같죠? 그죠? 계속 바뀌죠? 예. 그 다음에 이 원을 더 키워가지고 이 6을 지나갈 때 나올 것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되는 위치가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5개. 그죠? 기본적으로 해서 5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n은 얼마냐면 5예요. 그럼 세 번째 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쪽에서 접할 때죠? 그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접할 때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싶다 라는 거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는 근데 쉬워요. 이 삼각형이 뭐예요? 직각이등변이죠. 그럼 루트 2대 1대1이니까 여기 3루트 3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A3라는 놈이 누구냐면 3루트 3이에요. 아, 3루트 2. A3라는 놈이 3루트 2입니다. 두 개 제곱의 합이니까 25에다가 18 더한 게 얼마냐? 43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죠. 실제로 원을 그려보시면 이해하기 아주 편합니다. 근데 원을 안 그리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원을 점점 확장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남았는데 괜찮아요. 이거 제가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시험 볼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알겠죠?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늦게 끝나면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못 하셔서 한 5분 10분까지가 저희 한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거 먼저 좀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스케줄이 아주 빡빡해서 제가 봤을 때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계획대로 가려고 미친듯이 애를 써야 근처라도 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루트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이거 사실은 뭐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나요? fx를 가우스 루트 x다 라고 쓸 수 있나요? 사실 이 기호를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가우스 x는 불연속점이 어디예요? 정수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우리 지금 뭘 판정하려고 하냐면 이 합성함수의 불연속을 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정수인 지점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게 지금 불연속성을 판정하려면 불연속의 후보 지점은 일단 얘가 불연속인 부분, 즉 x가 정수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fx가 불연속인 부분, 그러면 루트 x가 정수인 부분이니까 맞아요? 모든 정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 0 제외하면 자연수겠죠? 네. 하고 제곱수 하고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많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x가 이런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라고 봅시다. 알겠죠? 그럼 이때 f의 fx는 뭐가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fx가 0이 되기 때문에 f가 0이니까 그냥 0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사실은 정수에서 계속 불연속의 후보 지점이잖아요. 이 함수만 놓고 봤을 때 합성함수면 이 함수의 불연속 지점, 그 다음에 이 전체 함수의 불연속 지점 두 가지를, 광고 좀 보시고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큰 함수의 불연속 지점은 어차피 작은 함수, 안쪽에 있는 함수의 불연속 지점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수 단위를 일단 관찰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알겠죠? 그럼 이때 fx는 뭐가 나오죠? 뭐 나와요? 1 나오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fx 뭐 나오죠? 야, 근데 이거 2가 아니지? 루트 x 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기 4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여기가 4해야 돼요. 그러면 루트 x가 1에서 2 사이잖아요? 그럼 1 나오죠? 합성해보면 1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루트 x가 2에서 3 사이죠? 맞니? 2에서 3 사이. 루트 x가 2에서 3 사이. 1 나와요? 왜요? 또 루트 2를 해야 되니까 이 1 나와버리죠. 무슨 말이냐면 요 4가 불연속의 후보 지점으로 의심이 됐었는데 사실 연속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9, x, 16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9에서 16 사이면 3에서 4 사이니까 fx가 3 나오죠. 근데 루트 3 해보면 또 뭐 나와요? 또 1 나오죠. 여기도 불연속의 후보 지점으로 의심이 됐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16, x, 25로 해보죠. 그럼 fx 해보면 뭐 나와요? 이건 2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루트 x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곱근의 성질 좀 수학원의 지식을 약간만 좀 빌려오면 4제곱근 루트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제곱근 루트 x라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그 생각 못했다면 이런 짓을 해보고, 오, 그러면 그냥 정수 지점 말고 루트 x가 정수가 된 지점이 불연속점이구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바람직한 건 f의 fx 요놈을 4제곱근 루트 x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불연속 지점이 뭐냐면 4제곱근 루트 x가 정수가 되는 지점, 즉 x가 1,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81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존에 이제 합성함수 불연속 판정할 때 얘 불연속 지점,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불연속 지점, 그 두 개를 불연속의 후보 지점을 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셔도 결국은 내제곱수에서 불연속이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수학원의 거듭 제곱근을 조금 이용하시면 저 합성함수가 ffx는 내제곱근 루트 x다 이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제곱수에서 불연속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셋의 합이니까 답은 98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217번. 자,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다양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g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gx는 2차 함수이고 2차 항의 개수는 2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함수의 곱이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gx는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죠.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곱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gx는 연속함수죠. fx는 불연속인 지점이 있죠. 근데 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좌우 극한이 달라요. 그러면 이 불연속인 애가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면 그 지점에서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밖에 없냐면 얘의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기억나세요?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외워버려.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gx라는 놈이 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바로 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g4의 값은 당연히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30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17번. 실수 t에 대해서 y는 t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해야 되고 y는 t라는 놈은 상수함수 이렇게 움직이는 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얘의 그래프가 필요하죠.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분수함수인데 얘가 무슨 분수? 가분수. 가분수는 항상 진분수 형태로 변형하시라고 했습니다. 얘를 변형을 해보시면 어떻게 변형되냐면 y는 절대값 x-1분의 6 플러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좀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 굉장히 짜증나겠죠? 굉장히 짜증나겠죠? 네. 그림 그려봤습니까 이거? 그림 그려봤어요? 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4칸 내리잖아요. 마이너스 4만큼. 그러면 제 생각에 y는 마이너스 4를 그냥 애시당초에 x축으로 보고 접어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접어 올린 다음에 끌어내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를 그냥 x축으로 보고 끌어내릴 거니까 접어 올릴 거니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맞아요? 그래프 그려보자. 여기 x축 있고 여기 y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접을 때 y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접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4를 좀 그려놓죠. 그려내렸으니까 그럼 여기를 x축으로 바라보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점근은 x는 1이니까 이건 변하지 않죠. x는 1이라는 점근이 그려보죠. 그럼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맞죠? 어떻게 그려져야 맞죠? 원래 1하고 6이어야 되죠. 1하고 6. 헷갈리나요?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그냥 옮길까요? 그래 슬쩍 그렸다가 헷갈려 죽겠네. 네. 안 옮기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1하고 6이면 저 위쪽인데 저 위쪽이면 얘가 저게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 못하나? 일단 그냥 내려볼게요. 저도 헷갈리니까 이거 그린 다음에 내릴게요. 그냥 그냥 위치만 대충 잡을게. x가 1이고 y는 6이니까 저 위에 어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절대값 씌우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아, 참 애매하네. 일단 내가 대충 위치만 잡아볼게. 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있을 건데 얘를 절대값 씌우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이 일단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언제냐면 0입니다. 0.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가게 되네요. 알겠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아마 이렇게 잡혀서 올라가겠죠? 그 희미하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4칸 끌어내리시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y는 6이었으니까 실제 점근은 뭘로 바뀌냐면 y는 2로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칠판이 제가 좀 좁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실 때 연습장 이용해서 잘 그려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러면 저 2가 y는 6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접힌 입장이 있으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 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제 생각에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1을 향해서 점근하고 있으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디로 내려와야 되죠? 어디로 내려와야 되죠? 6이었으니까 2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멀리 있어야 돼요. 칠판이 좁아서 저렇게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뭐냐면 y는 이게 되겠네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고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걸 그려내시면 이제 y는 t를 움직이면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개수 바뀌는데 봐봐요. 마사에서 한번 바뀌죠? 맞아요? 마사에서 불연속이네요. 자, 올라갑니다. 2개입니다. 2개입니다. 2개. 계속 2개. 계속 2개다가 언제? 2에서 한번 바뀌죠? 맞아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계속 1개죠? 그러니까 사실 불연속점은 뭐냐면 t는 얼마? 마사하고 2밖에 없습니다. 이건 굳이 ft의 개수를 써보지 않아도 알겠죠? 맞죠? 맞죠? 그렇습니다. 얘도 지금 뭡니까? 이거 연속 함수죠. 이게 불연속 함수죠. 불연속 함수하고 연속 함수의 곱의 연속성을 묻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불연속 접에서 왼쪽에서 0개, 그 다음에 위쪽에서 2개. 그러니까 좌극한 0개, 우극한 2개. 그죠? 여기서 좌극한 2개, 우극한 1개. 좌우가 달라요. 그럼 제가 뭐라고요? 얘 불연속의 위치에서 얘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마사하고 1이니까 여기다 마사 넣었을 때 마사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B 이 놈도 0이고 2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B 이 놈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여기서 A, B 구해보시면 A가 마이라고 B가 마사로 나와요.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G A, B라고 하면 G3이 되는 거고요. G3은 얼마예요 그러면? 1이네요 2. 알겠죠? 이거는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귀찮구만. 이거는 좀 똑같은 문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두 함수의 곱의 연속성. 하나가 불연속이에요. 좌우칸이 달라서. 하나가 연속이에요. 그러면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반드시 무엇이다? 0이다. 즉 인수를 제시하는 거죠. 사실 다함수의 경우에는. 요즘 기억해 두시고 너무 잘 나오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219번.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놈이 성립할 때 50에서 방정식 fx는 0은 적어도 m개의 실근을 간다. 이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극한에서 뭘 알겠어요? f5는 0이다. 알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뭘 알겠어요? f10은 0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방정식의 근이에요. 5 넣었을 때 0이니까 여기서 이미 한 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이게 폐구간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한 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fx의 차수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fx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fx는 x-5 곱하기 x-10 곱하기 어떤 다항식 gx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몇 차 다항식인지 몰라요. 그냥 다항식인 거만 알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겠냐고요? 네. 그러면 이걸 여기다 한번 넣어볼 수 있잖아요. 이 fx 자리에 이걸 갖다 넣어보면 x-5 약분되죠? 그럼 나머지 x-5를 제외한 나머지에만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5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곱하기 g5 나와요? 이게 얼마다? 1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g5가 10이다. 이 말은 g5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식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x-10 가린 다음에 여기다가 10 넣어보면 되죠? 그럼 5 곱하기 g5죠? 그죠? 5 곱하기 g10 미안합니다. 5 곱하기 g10 이놈이 5가 되겠죠? 그러면 g10은 얼마다? 1이 되겠죠. 이해돼요? 지금 보시면 5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지금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럼 사이값을 정의해서 여기서 한 개의 근을 간다는 거죠. 누가? gx는 0이. 그럼 누가?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5와 10 사이에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니까 총 몇 개? 3개. 이건 최소 개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을 적으실 때는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간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적어도 m개의 실근 간다고 했으니까 m3이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 fx는 0의 근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3개 간다라고 쓰시면 틀려요. 알겠죠? 뭐라고 쓰셔야 돼요?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간다. 즉 존재하는 근의 최소 개수는 3개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는 적어도 어쩌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3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만 이 문제를 조금 제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변형 출제해 본다면 이 방정식 fx는 0의 근의 존재에 대해 쓰시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좀 써버리면 애들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3개 있다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알겠죠? 네. 적어도 3개 존재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